저기 보시면 이 사실 내용은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우리가 이 스칼라랑 벡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스칼라가 뭐라 그랬죠? 몰라요? 스칼라랑 벡터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스칼라는 크기만을 가지는 물리량, 얘는 크기와 방향을 같이 가지는 물리량이라고 얘기를 했고, 요거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었냐면 이동거리, 그 다음에 속력, 그 다음에 가속력 이런 게 있었어요. 그다음 여기가 이제 변위, 그 다음에 속도, 그 다음에 가속도 이런 게 있었었죠. 그래서 이것들의 관계를 봤었는데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속도가 뭐였죠, 정의가? 속도는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이었죠.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 이게 이제 속도였어요. 이게 평균 속도였고요. 요 델타 t를 0으로 보내면 순간 속도를 의미하니까 요게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의 순간 속도. 그러니까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얘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니까 얘를 적분하면 속도가 되고 얘를 적분하면 변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시각 t의 위치는 처음 위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 t초가 지났을 때의 속도를 적분하면 t초에서의 위치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럼 a부터 b까지의 위치의 변화량이 요 위치의 변화량은 요 지금 위치도 ft라고 썼잖아? 그러니까 fb 빼기 fa라고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요게 이제 a부터 b까지 속도를 적분하면 되고, 움직인 거리라고 하는 거는 스칼라기 때문에 얘는 속력을 적분해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만 잘 기억하면 돼요. 변이는 뭘 적분한다? 속도를. 움직인 거리는 속력을 적분한다. 알겠어?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요 시간과 속도의 그래프에서 뭐 그림이 이렇게 돼 있다. 이 운동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운동 상황. 그럼 얘가 무슨 의미냐면 여기서는 뭐가 일정하다는 거죠? 얘는 속도가 점점 커지죠. 그러니까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 지금 A초까지는 기울기가 일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가속도예요. 그러니까 TV 그래프에서는 TV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다? 가속도다. 알겠어? 그 다음에 이 면적이 의미하는 게 뭐다? 정조본 값이잖아. 속도를 적분하는 거잖아. 그게 변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면적이 의미하는 게 변이고,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하면 이동거리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는 굉장히 쉽습니다. 문제는 굉장히 쉬워서 별로 할 게 없습니다. 금방 풉니다. 자, 문제는 이 수직선 상위로 움직이는 점. 우리가 수투에서는 전부 다 그 몇 차원 운동이라고 했어요? 1차원 운동이라고 했어요. 1차원. 알겠어? 1차원 운동이라고 했고요. 2차원이면 좌표평면이에요. 그게 미적분이고요. 3차원은 대학교에서 배웁니다. 알겠습니까? 3차원은 벡터를 이용해서 하는 게 2차원도 벡터지만 어차피 그거는 다 3차원부터는 우리가 그 대학교 때 배웁니다. 자, P의 T초의 속도가 저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P가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는 시각에서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럼 속도가 뭐가 되는 순간이죠? 움직이는 방향이 바뀐다는 건 속도가 뭐가 되는 순간이죠? 0이 되는 순간이니까 T가 2일 때요. 그럼 T가 2일 때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죠. 처음에 원점이죠. 그럼 그때의 좌표를 F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0부터 어디까지? 2까지 요 속도를 적분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얘를 계산하면 8t-2t 제곱이니까 얘 0부터 2까지 집어넣어 버리면 16 빼기 8이죠? 그러니까 8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얘를 그래프를 그려서 해도 상관은 없어요. 8 빼기 4t라는 게 요거잖아요. 그러면 0부터 2까지면은 여기가 8이고 여기가 2잖아요. 이게 y는 8 빼기 4t라는 그래프고 얘가 t일 때 v라는 그래프고, 그러면 그 움직이는 방향이 바뀐다라는 건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까지 움직이는 요 면적을 구하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럼 2, 8에 16, 2로 나누니까 8이죠. 그럼 처음에 0이 위치해 있었는데 2초 후에는 8이 위치해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얘는요,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얘인데요. 3에서의 위치는 6이다. 그럼 어떻게 하죠? 얘를 적분하면 되죠. 요걸 적분하면 인테그랄 5-AT, 요거를 0부터 3까지 적분하시면 됩니다. 원점에서 출발했으니까 여기 아무것도 붙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얘는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5t 마이너스, 적분 오랜만에 해서 까먹었습니까? 5t 마이너스
2분의 1 AT 제곱이죠. 여기에 0부터 3까지 집어넣어야 되죠. 3 집어넣으면 얼마? 15 마이너스 2분의 9a죠. 요게 얼마다? 6이라고 했죠? 얘가 6이 되려면 요게 뭐다? a가 2다. 오케이? 얘가 6이 되려면 요게 9니까 a가 2다. 됐어? 그게 답입니다. 됐습니까? 자, 넘겨볼게요. 자, 3번 보시면 이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다음과 같은데 이 P가 출발 후 처음으로 진행 방향을 바꿀 때의 P의 좌표를 구하래요. 그럼 진행 방향을 바뀐다는 거는 속도가 0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얘를 마이너스 T로 묶어보면은 T 빼기 4가 0이니까 하나는 0이고 하나는 4예요. 그러면 출발 후에 처음으로 진행 방향을 바꾼다라는 건 4초일 때를 말하거든요. 그럼 4초일 때까지 뭘 구하라는 거야? 움직이는 좌표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변위를 구해야 돼요. 변위를. 그럼 얘를 계산해 줘야 되죠. 그럼 요것도 우리가 계산할 때 그냥 정력분해서 해도 되는데 요거 보면 눈에 뭐가 보이니? 요게 인수분해하면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요게 0이 되도록 하는 게 0과 4지. 그럼 이거 어떤 공식 활용한다 그랬지? 6분의 2창의 개수에 마이너스 붙인 거 1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전혀 모르네요. 어떻게 여기까지 썼는데 답이 안 나오죠? 알파부터 베타까지 a의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dx 요거 하면 뭐가 된다 그랬죠? 마이너스 6분의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을 했습니다. 지금 외우세요. 쓰지 마세요. 외우세요. 앞에 있습니다. 그럼 얘가 얼마예요? 64죠? 그럼 2로 나누니까 3분의 32 이렇게 나오겠죠. 알겠습니까? 예. 변이하고 네. 거리하고 네. 뭐가 다르죠? 이동거리는요. 예를 들어서 지워볼게요. 자, 지워보면 내가 아까 여기 8-2t라는 그래프가 있었어요. 4t였죠? 8-4t. 여기가 2초일 때 0이었으니까. 여기가 8이었고. 그럼 내가 만약에 t가 3초일 때 위치를 찾으래요. 그럼 t가 3초일 때 위치는 어디냐면 내가 이 지금 플러스 수직선 상위로 움직였을 때 플러스 방향이 플러스가 오른쪽이라 했어요. 맞아요? 그럼 얘가 처음에 0초일 때는 원점이 있었다고 해보자. 그럼 2초일 때까지 요만큼을 움직인 거지. 요만큼이 얼마야? 8이었지. 그럼 2초일 때는 요 8의 위치에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3초일 때는 어디 있냐면 여기 3일 때 여기가 길이가 1이고 여기가 4니까 1 곱하기 4 하면 면적이 2잖아. 그러면 이 2부터 3초까지는 반대 방향으로 온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3초일 때 위치는 6에 있습니다. 나는. 알겠어? 근데 내가 움직인 거리, 3초일 때까지 움직인 거리라고 하는 거는 0부터 8까지 갔다 이만큼 온 거죠. 그러니까 8 플러스 2가 돼서 10만큼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요것도 양수로 생각해서 8과 2를 더한 만큼 10만큼 움직였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위치는 최종적인 위치가 어디냐? 원점에서부터. 그 다음 이동거리는 내가 처음부터 현재까지 움직인 총 거리가 얼마냐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알겠어요? 이게 사실 뭐 중학교 물리 아닌가요? 아닌가? 잘 모르겠어요. 중학교 물리 안 했어요. 중학교 물리 안 나와요? 중학교 물리는 안 나와요. 중학교 때 물리가 안 나온다고요? 등속도 운동 안 배워요? 등속도 운동? 물리에서 단수의 그런 거 삼각형이랑 배우는데. 삼각형이랑 뭐 나온다고요? 삼각형이랑 그 직사각형. 중학교 물리에서 무슨 삼각형이 나와요? 뭐지? 등속도 운동 안 배워요? 그거 맞아요. 등속도 운동이잖아. 등가속도 운동. 저런 걸 진짜 계산하지 마이너스 않죠. 마이너스 보이니까 빼야 할지 더해야 알았어요. 야,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다 문항의 이 발문이 다 똑같습니다. 원점 출발, 수직선 위로 움직인다,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다 똑같죠, 저거랑. 그럼 시각 1초에서 3초까지 움직인 거리 구하래요. 자, 그러면 1초부터 3초까지 뭘 적분하라 그랬어요? 거리니까. 아까 우리가 위치를 구하라고 하면 변위를 적분한다 그랬죠. 아니, 속도를 적분한다 그랬죠. 그럼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할 때는 뭘 적분한다고요? 속력을 적분한다고, 속력. 알겠어? 그럼 1부터 3까지 절대값 3t제곱 빼기 6t를 적분해야 돼요. 그럼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함수는 어떻게 적분하죠? 이게 t-2잖아요. 그럼 1부터 3까지는, 1부터 2까지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 음수를 따져야 돼. 여기가 1이고 2잖아.
그럼 1부터 2까지는 음수고 2부터 3까지는 양수지. 그럼 구간을 나눠서 적분해야 돼요. 1부터 2까지는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6t를 적분해야 되고, 그 다음에 2부터 3까지는 양수니까 3t제곱 빼기 6t를 적분하시면 돼요. 얘는 쉽게 하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계산하셔야 돼요. 그럼 얘는 적분하니까 마이너스 t세제곱 플러스 3t제곱에 1, 2. 얘는 t세제곱 빼기 3t제곱에 2, 3. 요거를 계산하셔야 돼요. 이거 계산하시면 얼마냐면, 너네가 계산해보세요. 계산해보세요. 얼마예요? 지금 계산하면. 계산을 해보면, 6인가요?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예. 자, 여기다, 뭐, 계산해주면은, 여기다 2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8 더하기 10이니까 4잖아요, 일단은. 그 다음 1 집어넣어버리면 플러스 2를 빼주니까 여기는 2가 남고요. 여기다 3 집어넣어버리면 27에서, 그 다음에, 이거 제곱이었죠? 그러면 4, 9, 3, 27. 없어지네요? 2 집어넣어버리면 8 빼기 10이니까 마이너스 4예요. 그걸 빼주니까 여기도 플러스 4죠? 2와 4를 합하는 거니까 답이 6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움직인 거리는 속력을 적분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고, 넘겨볼게요. 사실 그림 그리면 편한 것들이 있어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요 원점 출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 시각 T에서의 속도, 그럼 얘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얘가 V라는 게 8-2t니까 여기가 4고 여기가 8이에요. 여기 V는 8-2t. 그럼 다시 원점은 지날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했는데, 다시 원점은 지날 때라는 건 위치를 먼저 찾아봐야 되겠네요. 위치를 찾아보면 여기 적분하면 어떻게 되죠? 8t-t제곱이지. 요게 0이 되는 걸 찾아야 되잖아. 요거 t로 묶어버리면 8 빼기 t니까 요게 0이 되는 t 값은 일단 8이에요. 그럼 8쪽까지 움직인 거리를 찾으라고 했죠? 0부터 8까지 속력을 적분해야 돼요. 절대값 8 빼기 2t를 적분하셔야 돼요. 그럼 얘는 0부터 어디까지는? 4까지는 양수니까 8 빼기 2t를 적분하는 거고, 그 다음 4부터 8까지는 음수니까 2t-8을 적분해야 되거든요. 요거 적분해서 계산하는 거는 결국은 뭐랑 같냐면 요 넓이의 2배랑 같아요. 요게 4, 8에 30이 16이죠? 이거 답이 30입니다. 네. 자, 이것도 왜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냐면, 내가 처음부터 문제를 풀 때 이 위치가 0이 되는 순간을 찾았는데요. 요 시간과 속도의 그래프에서 이 이동거리라고 하는 거는 이 전체 면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원점을 다시 지날 때라고 하는 거는 요 면적과 같아지는 순간을 찾아야 되니까, 이게 직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4초면 여기가 8초가 돼야 돼요. 이 면적이 같기 위해서는. 당연한 거야, 그거는. 그럼 여기가 8초가 돼서 8초까지 움직인 거리를 찾으라고 하는 거고, 요 사각형이 서로 합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넓이의 2배를 하면 되니까 4, 8에 31을 2로 나눠준 거에 2배. 그러니까 32가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적분을 굳이 안 해도요. 식으로 쓰면 얘인데요. 뭐 그냥 요 면적이 이렇게 된다 라고 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제동거리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제동거리에 관련된 문제인데, 직선 궤도를 40m/s의 속도로 달리는 전동차에 제동을 건 후에 t초의 속도가 이렇게 됐을 때 제동을 건 후 정지할 때까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지금 40-10t니까 이렇게 그렸죠. 그래프 그렸거든요. 굳이 막 식으로 쓰지 말고. 그럼 정지한다는 건 속도가 0일 때인가요? 그럼 속도가 0이라면 t가 얼마일 때죠? 속도가 0이라면 t가 얼마일 때죠? 4일 때죠? 그럼 여기까지 움직인 거리, 얘를 구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4 곱하기 40, 160을 2로 나누니까 80 이렇게 되겠죠. 이해하니? 되게 쉽지 않니? 7번은요. X축 위로 움직이는 PQ가 있는데, 원점에서 출발한 점 P의 T초의 속도는 8T고, X좌표가 10인 지점에서 점 P와 동시에 출발한 Q의 T초의 속도는 6T 더하기 3이다. P가 Q를 앞지르는 것은 몇 초냐? 그럼 얘는 뭘 찾아야 되냐면, 이 T초 후에 P랑 Q의 위치를 찾아야 돼요. 그럼 이제 P의 속도가 VP라고 쓰면 8T로 나와 있고, 이 Q의 속도는 뭐로 나와 있냐면 6T 더하기 3으로 나와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P의 위치를 써볼 거거든? P의 위치는 뭐라고 쓸래? 속도를 적분해야 되니까 뭐라고 쓰니? 4T제곱이라 쓰니? 그러면 Q의 위치는 뭐라고 쓰니?
3t 제곱 플러스 3t인데 처음 위치가 10이었지. 그러니까 10을 해줘야 돼. 알겠어? 처음 위치가 10이니까. 그러면은 얘네들이 같아지는 순간을 찾으라고 하는 거잖아. 앞지른다는 것은 얘네들이 같아지는 순간을 찾아야 되니까 얘네들이 같다고 두면 얘네들을 전부 다 좌변으로 넘겼을 때 t제곱 빼기 3t 마이너스 10은 t 마이너스 5, t 플러스 2는 0이지. 요게 0이 되는 t 값이 5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자, 이 그래프를 잘 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 TV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란 뭘 의미한다고요? 기울기란 가속도를. TV 그래프에서 T축과 이루는 면적은 변이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2초일 때랑 4초일 때의 위치를 각각 A, B라고 했습니다. 원점을 출발했고요. 그럼 2초까지는 요 면적이 얼마예요? 2 곱하기 1을 2로 나눠주니까 1이죠. 그럼 내가 여기까지는 플러스 방향으로 1만큼 위치해 있다는 거예요. T가 2일 때. 그럼 T가 4일 때는요. 여기 면적도 1이니까 얘는 반대로 간 거죠. 그럼 1초의 위치에서 반대로 1만큼 갔으니까 다시 원점에 위치해야 되겠네요. 그럼 A는 1이고 B는 0이니까 둘이 더하면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사실 되게 어렵지가 않아요. 일단 기본 문제 자체가 쉽고요. 뭐 실력 들어가도 여기 단어는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오히려 그 넓이적분이나 그 다음에 미분의 활용 부분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둘 다 가지고 있는 책에 있는 문제들은 뭐 엄청 고난이도 문제가 없습니다. 엄청 고난이도 문제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알겠어요? 수원실 7번에 3번. 용 7번에 3번이야? 가은이 그냥 보세요. 대답만 잘 해보세요. 네. 저 어떻게 대답할래요? 저거 바꾸려면?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을 이용을 하되 네? 아닌가? 어떻게 하냐고 빨리 얘기해. 저 이거 뭐 해야 돼? 이거는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인수분해 되지. 이거 1이잖아. 맞아? 그럼 여기가 이게 얼마야? 1 빼기 코사인 제곱이잖아. 그럼 1 빼기 2 코사인 제곱으로 되니까 얘는 코사인 제곱이네. 맞아? 가는. 그럼 나는 뭐 이용해? 얘는 탄젠트 제곱으로 묶어주라고 했는데 탄젠트 제곱으로 묶으려면 저 사인 제곱이 뭐분의 뭐라고 써줄래? 그러니까 탄젠트 제곱으로 묶었을 때 여기는 지금 1인데 맞아요? 여기다 뭘 곱해야 사인 제곱이 나오죠? 여기가 이거 탄젠트 제곱으로 묶었을 때 탄젠트 제곱 그다음 뭐랑 곱해야 사인 제곱이 나오죠? 사인 제곱? 그렇죠. 여기가 코사인 제곱이 돼야 되죠. 맞아요? 그래야 이게 지금 이거를 전개했을 때 좌변이 되잖아. 맞아? 그럼 이거 전개하면 얼마야? 전개한 게 아니라 요게 얼마야? 요게. 사인 제곱. 그래. 요게 사인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나에 들어갈 식이라고. 이게 나. 1 빼기 코사인 제곱. 그러면 이제 답은 코사인 제곱과 사인 제곱이니까 3번이네요. 네. 됐어요? 또 9번에 3번이요. 저희 몇 쪽이에요? 101쪽이야. 101쪽에는 92쪽. 92쪽에 3번. 자, 얘도 우리가 식을 좀 간단하게 쓸 필요가 있는데 일단 어떻게 간단하게 쓸래요? 자, 얘가 뭐라고 쓴다고요? 1 빼기 사인 제곱이죠. 요게 뭐예요? 코사인 제곱이죠. 그럼 얘를 전개하면 뭐예요? 코사인 제곱 빼기 사인 제곱이죠. 맞아요? 그러면 얘가 4분의 1이라는 걸 이용해서 뭘 할래요? 제가 4분의 1이라는 걸 이용해서 뭐 할래요? 얘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제가 4분의 1이라는 걸 이용해서 뭐 할래요? 사인 빼기 사인을 보여. 얘는 일단 코사인 더하기 사인. 얘는 코사인 더하기 사인에 코사인 빼기 사인이죠. 그러면 사인 코사인을 곱해서 4분의 1인데 쟤를 이용해서 저 값을 찾으려면 어떻게 할래요? 사인 더하기 사인이 1이니까 아니에요.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 1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코사인 더하기 사인의 제곱을 이용해서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플러스 2 사인 코사인이죠. 그럼 요거는 1 플러스 2 곱하기 4분의 1이기 때문에 요게 2분의 3이라서 요게 2분의 루트 6이에요. 오케이? 이게 둘 다 양수니까. 그럼 얘를 알았으면 얘를 찾는 건 더 쉽죠. 코사인 빼기 사인의 제곱은 1 빼기 2배의 사인 코사인이잖아요. 그럼 요게 4분의 1이니까 2분의 1을 빼주면 2분의 1이죠. 얘도 루트 2분의 1입니다. 그럼 둘이 곱하면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이해하나요? 또? 10번에 2번이. 계산이 안 되네요, 계산이. 그래서 누가 나면 풀려. 근거계산 관계를 이용해야죠. 요 지금 사인 세타분의 1하고 요 코사인 세타분의 1을 더하면 이게 마이너스 2a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사인 코사인 분의 1이 4니까 사인 코사인은 4분의 1이죠. 맞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두 개를 뭐예요? 두 개를 얘네 두 개를 뭐 할 거예요? 통분해서 계산해야 되죠? 그러면 사인 코사인 분의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 요게 이제 4배의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잖아? 맞아요? 요게 지금 마이너스 2라고 한 거지. 그럼 사인 더하기 코사인은 마이너스 2분의 a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얘네들을 이용해서 내가 a를 찾고 싶은 거예요. 됐어요? 그럼 얘네들을 뭐 하죠? 요거를 제곱해야 되죠? 그러면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에서 2 사인 코사인을 뺀 게 1이기 때문에 요거 제곱하면 4분의 2제곱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한 게 1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4분의 a제곱이 2분의 3이죠? 그럼 a제곱은 얼마죠? 2분의 루트. a제곱 2분의 3에 4를 곱하니까 6이죠? 그러면 a는 사인 더하기 코사인인데 요 안에 있으면은 마이너스는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루트 6밖에 없네요. 오케이? 틀렸어요. 여기 지금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 내가 양수,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 A가 아니네요. 요게 A네요, 요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게 양수가 돼야 하니까 A가 음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입니다. 선생님은 사인 더하기 코사인을 A로 봐가지고 그게 양수라고 해서 답을 5번이라 했었는데 요게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요게 양수가 되려면 A가 음수가 돼야 돼서 A 값이 마이너스 루트 밖에 안 됩니다. 또? 이것도 계산인 것 같아. 네, 빨리 물어보세요. 17번이요. 이거요? 얘도 어떻게 하죠? 이런 거는 되게 빠르게 사실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공식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일단은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얘를 봤을 때 뭘 했어요, 지금까지? 계속. 제곱해서 1을 빼줬죠? 네. 그럼 2 사인 코사인이 뭐였냐면 9분의 1에서 1을 빼주니까 마이너스 9분의 8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이 일단은 마이너스 9분의 4라는 거 하나 찾았습니다. 요거 이용했고요. 그 다음 5제곱을 뺀 거를 찾으라고 했거든요. 그럼 5제곱을 뺀 거를 찾으려면 뭘 찾아야 되죠? 그러니까 세제곱 뭐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뭘 찾아볼 거냐면, 자 봐봐. 얘를 우리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에 사인 세제곱 빼기 코사인 세제곱을 해야 이게 튀어나오잖아. 일단 얘를 전개했을 때 사인 5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5제곱 그 다음에 여기가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으로 묶으면 사인 빼기 코사인이 돼서 여기가 플러스 이렇게 나온다고. 이거 전개하면 이렇게 되는 거 이해하니? 이거 맞니? 전개하면은? 맞지? 이거 맞아. 그러면은 여기가 요건 1이니까 내가 요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요 계산하면 얼마야? 81분의 16이지. 그러니까 결국은 사인 빼기 코사인을 알아야 돼. 맞지? 그럼 사인 빼기 코사인을 알려면 사인 빼기 코사인의 제곱은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에 빼기 4 사인 코사인이요. 맞아요? 그럼 요게 지금 9분의 1이고요. 요거는 지금 마이너스 9분의 4니까 플러스 9분의 16이에요. 그럼 9분의 17이 돼서 사인 빼기 코사인은 3분의 풀마 루트 17 중에 자, 요 범위에 들어온다는 거는 코사인만 양수입니다. 그럼 음수에서 양수를 뺐으니까 음수밖에 안 되죠?
따라서 이게 마이너스 3분의 루트 17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 뭘 알아냈냐면 우리가 사인 빼기 코사인이 마이너스 3분의 루트 17이다. 요걸 알아냈어요. 그러면 내가 뭘 찾아야 되냐면 요거 찾아야 된다 그랬죠? 사인 세제곱 빼기 코사인 세제곱은 사인 빼기 코사인의 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코사인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라 얘는 요 값이 마이너스 3분의 루트 17이고요. 그 다음에 1 더하기 사인 코사인이니까 마이너스 9분의 4예요. 여기 9분의 5잖아요. 9분의 5니까 마이너스 27분의 5 루트 17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요게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요거는 또 얼마였냐면 요게 마이너스 3분의 루트 17. 그럼 요 값은 얼마야? 요 값은 요 값이 요거였지? 여기다 써볼까? 마이너스 27분의 5 루트 17에서 자, 요 값에서 그 다음 요거를 곱한 거를 왼쪽으로 넘겨야 되니까 243분의 플러스 243분의 얼마야? 16 루트 17? 요게 답이네요. 그러면 243으로 통분해야 되니?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지? 9가 들어가지. 9, 45. 그럼 45니까 3, 얼마야? 4, 9, 3, 마이너스 29? 뭐 이런 게 나와야 될 것 같거든? 답이 있니? 4번에 있네요. 예산이 좀 복잡하지만 결국은 뭐 하나하나 찾다 보면 답이 나옵니다. 됐어요? 또? 18번. 아니 뭐 여긴 다 계산이라서. 계산이 좀 힘들긴 해요. 엄청 길어요. 그러면 저 18번도 일단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지금 똑같이 제곱을 하죠. 그러면 2배의 사인 코사인이 1 더하기 2 사인 코사인이 9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9분의 8이라서 사인 코사인이 일단 마이너스 9분의 4라는 거 하나 찾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코사인분의 사인 더하기 사인 제곱분의 코사인 제곱이라 여기다 코사인을 곱해보면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더하기 사인 제곱분의 코사인 하나만 나와서 얘가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세제곱 코사인 세제곱이네요. 그럼 필요한 건 다 찾았네요. 얘가 81분의 16이고요. 요 사인 세제곱 더하기 코사인 세제곱을 찾아야 되니까 자, 요거를 찾아보면 얘는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세제곱 빼기 3 사인 코사인의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죠. 그럼 요게 얼마냐면 3분의 1이니까 27분의 1이고요. 얘는 3 곱하기 마이너스 9분의 4 곱하기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면 3분의 1이잖아요. 그럼 요게 이제 3 하나 약분되고 플러스 9분의 4니까 27분의 얼마죠? 3, 4, 13이죠? 27분의 13. 그럼 요 약분하시면 3이 남으니까 16분의 39. 4번입니다. 이런 건 해야 돼요. 미안하지만. 이게 약간 노가다성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별 생각 없이 해야 되는 문제들은 하셔야 됩니다. 자, 또. 여기까지는 그래요? 그래프는 안 해왔어요? 큰일이네요. 아, 거기 우리가 그래프에서 뭐요? 그래프에서 그 101쪽에 유형분석 4번 그쪽이요. 유형 분석 4번 그쪽이요? 책도움도 어떻게 알아요? 저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이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이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여기도 3이야. 여기까지 맞아? 그럼 여기 값이 얼마야? 10이지. 그럼 요거 3배 한 게 10이잖아. 요거 한 칸의 길이가 얼마야? 4예요. 그럼 주기가 얼마야? 8이지.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겠어요? 그러면은 여기 원래 이 파이를 b로 나눠준 게 8이 되려면 b가 얼마예요? 4분의 파이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b 값이 4분의 1 파이가 맞고요. 그 다음에 넓이가 48 루트 2라고 했으니까 아까 여기다 집어 넣었을 때 a 사인의 3b 그럼 3b라고 하는 거는 4분의 3파인가요? 요게 지금 뭐가 된다 그랬죠? 6 곱하기 8 루트 2가 된다고 했습니까? 그럼 요게 2분의 루트 2잖아요. 2분의 루트 2니까 a는 뭐가 돼야 돼요? 16이 돼야 됩니다. 그럼 16이랑 4분의 1 파이를 곱해서 4파이가 되는 거죠. 너무 어렵게 고민했네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답지에서 아니, 답지 얘기 좀 그만해요. 궁금해서 그래요. 이거 뭐가 궁금한데? 질문이 명확하지 않아, 가나. 그 답지에서 어. 9 3 가지고 풀이를 정했었는데 저 9랑 3을 이용하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네가 그 질문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싫어요. 있잖아요. 주기가 왜 8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가 지금 이 3과 9잖아. 그러면 여기가 3이면 여기도 3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여기가 10이라고 했어? 요만큼이 주기지. 이게 주기의 2분의 3배지. 그러니까 여기에 3분의 1을 곱하면 8이 된다는 거야. 요 밑에 문제도 봐봐. 그럼 밑에 문제는 어떻게 할래? 이 A 코사인 BX의 그래프의 일부분과 X축의 평행한 직선 L이 만나는 두 점 X좌표가 1과 5래. 그럼 얘도 도형의 넓이가 2래. 10이래. 그럼 여기가 지금 세직선 X는 L하고, 그러니까 요 넓이가 10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요 길이가 4고 요 길이가 얼마라는 거야? 3이라는 거네? 맞아? 일단 여기까지 찾았어. 그럼 얘도 우리가 찾아봐. 여기가 1이지. 그럼 여기가 얼마야? 여기도 1이니? 그럼 주기가 얼마야? 주기가 얼마야? 주기가 6이야? 맞아? 그럼 B가 얼마야? B분의 2파이가 6이잖아. 그럼 B가 얼마야? 3분의 1 파이. 3분의 1 파이지. 맞아? 됐어? 이해가? 그럼 A는 얼마야? A를 찾으려면 여기다 1 집어넣어야 되네. 1 집어넣으면 얼마야? A 코사인 요 3분의 1 파이가 얼마라 그랬어 방금? 3이라 그랬어? 그럼 A가 얼마야? 박가연 얼마야? 잠깐만요. 지금 저 문제 이해하고 있어요. 아니 너가 충분히 고민해온 거 아니었어? 아, 그 방금 쌤이 얘기하셨던 아 이거나 대답해. 얼마야 A가? 3이요. 6이 얼마야 너? 2분의 1, 아, 6. 그럼 A가 6이지. 그럼 6 곱하기 3분의 1 파이니까 얼마야? 2파이라고. 알겠어? 그럼 그 밑에 문제 봐봐. 넘긴다. 자,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찾으려. 그럼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찾으려면 어떤 걸 이용해 줄까요? 뭔가 얘도 이게 우리가 곡선이 이루는 면적을 수원해서 나올 리가 없잖아요. 맞죠? 그 뭔가 약간 변형을 해서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얘를 옮겨서 여기랑 같은 거 아닌가요? 맞아요. 쟤는 그냥 그럼 여기도 이렇게 나오죠? 그럼 요 길이가 얼마죠? 요 길이가 4고 요 높이가 3인가요? 이거는 쉽네요. 12. 이렇게 나오네요. 됐습니까? 또 모르는 거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였어요. 그 이후에 없다는 거야? 없어요? 이게 제일 어려웠던 거 같아요. 여러분들 목요일까지 여기 중단원까지 해야 돼요. 원래 여기까지 해오라고 하지 않았나요? 이 A까지? A 중단원까지? 빨리 풀어볼래요? 아, 그 다음에 저거 전태 그 옆에 있는 3번 저게 빨리 안 풀렸어요. 아 이거 어쩌라는 거야? 야, 네 질문 너는 이해하냐? 빨리 안 풀렸어요. 그럼 나보고 빨리 푸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는 거야? 네. 이거 너가 빨리 풀려고 뭘 했는데? 일단은 일단 저 2분의 파이를 이용해. 아니 저거 1번 말고 3번이요. 3번에 3번이요. 아니 마치 너가 다른 문제는 엄청 빨리 푸는데 요것만 빨리 안 풀린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 지금. 아니 다 균형 공평하게 안 풀렸는데 제가 더 안 풀렸어요. 그럼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쌤의 풀이가 궁금해요. 이 유형 몇 번이죠? 3번에 3번인가요? 지금 함수 탄젠트 2x 더하기 2분의 파이의 그래프가 y는 루트 3과 만나서 생기는 한 점을 a, 루트 3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x축과 만나서 생기는 한 점을 b, 0이라고 했네요. 그럼 이거는 그냥 다 나와 있는 거 아닌가요, 값이? 얘가 지금 루트 3이 되려면 2x 더하기 2분의 파이가 뭐가 돼야 돼요? 요게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값이 얼마예요? 3분의 파이 아니에요? 최초의 x 값이? 그럼 2x가 마이너스 얼마죠? 이게 오른쪽에 있으니까 평행이동이 돼 있으니까 3분의 파이랑 여기다 2분의 파이를 원래 더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 이런 게 가능하죠. 근데 요거는 음수니까 안 되고요. 이게 3분의 4파이니까 6분의 8파이에서 2분의 파이를 빼준 6분의 3파이, 6분의 5파이가 돼야 되겠네요.
그럼 x는 12분의 5파입니다. 여기 12분의 5파이라는 거야. 됐어요? 맞아요? 쓰지 말라니까. 가연아, 너 쓰지 말라고. b는 그럼 뭐야? 원래 요 2x 더하기 2분의 파이가 뭐가 돼야 돼? 저기 0이 되는 값이 뭐야? 원래는 처음에 0이 되는 값이 뭐냐고. 0. 탄젠트가 0이 되는 값. 원래 2분의 파이가 그럼 요거겠네. 맞아? 여기는 뭐야? 2분의 3파이 아닌가? 그럼 2x가 파이니까 x는 파이니? 그럼 b는 파이겠네? 그러면 여기 12분의 5랑 1을 더하니까 12분의 17이니? 맞아요? 12분의 5랑 뭐죠? 지금 2분의, 내가 파이라 그랬죠, 방금? 얘가 파이라 그랬죠? 얘가 파이니까 x는 2분의 파이죠. 그럼 a가 12분의 5파이고요. b는 2분의 1이잖아요. 파이로 나눠버리면 이것만 남잖아요. 그럼 12분의 얼마죠? 11인가요? 틀린 것 같은데? 뭐가 틀렸지? 아, 제가 잘못해서 2분의 8이라고 나온 것 같은데 4분의 8. 예? 2x 더하기 2분의 파이가 일단 처음에 나오는 값은 그러니까 이게 x축으로 평행이동했으니까 여기 2분의 파이나 원래 0이 되는 건 이렇게 되잖아. 여기 파이지. 네. 이게 아니라 파이랑 그 다음에 2파이랑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 요게 파이가 되려면 요게 2분의 파이가 돼야 되지. 그럼 x가 4분의 파이가 돼야 되지. 그럼 4분의 1이니? 근데 그게 최초의 값이 아니네. 두 번째 값이잖아. 그럼 2파이가 되는 값을 찾아야 되지 않아? 그럼 요게 2분의 3파이가 돼야 되지. 2분의 3파이가 되려면 x가 4분의 3파이지. 요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12분의 9잖아. 근데 저 안에 들어오나? 2분의 파이랑 파이 사이에 들어와야 되잖아, b가. 네. 그럼 b가 4분의 3이면 안 되네. 일단 a가 뭐였다고? 12분의 5파이. 일단 a만 적어놓고 다시 해볼게요. a는 12분의 5파이였고요. 그 다음 b를 찾고 싶은데 요 b가 요 안에 오는 걸 찾아야 돼요. 그러면 2x 더하기 2분의 파이가 요게 파이가 되면 0이 되고요. 또는 2파이가 돼도 0이 돼요. 그럼 여기서 2x라는 값이 2분의 파이나 2분의 3파이나 뭐 2분의 5파이나 이렇게 될 거 아니냐. 그럼 x는 그럼 4분의 파이랑 4분의 3파이나 4분의 5파인데 이 4분의 5파이 안 되고 요거밖에 안 되네요. 맞아요? 그러면 4분의 3이 돼야 되네요. b가 4분의 3파이가 돼야 되네요.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a가 12분의 5고요. b가 4분의 3이고요. 요거를 1로 나눠준 값이니까 12분의 9잖아요. 그럼 12분의 14잖아요. 그럼 6분의 7이 나오겠네요. 이건 뭐 빨리 풀고 자시고가 없어요.